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스마스에 관한 논문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정읍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개원하고 있는 고영석입니다. 제가 2008년도에 개원을 시작을 했으니까 한 17년 이상을 지금 개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중간중간에 뭐 쉬는 시간도 있었지만 거의 꾸준하게 쭉 이렇게 진료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제 피부 미용 쪽으로 저는 주로 뭐 어떤 슬로우 에이징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은 노화를 좀 늦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마스층이라고 하는 제가 논문을 읽고 이제 공부를 했던 게 벌써 한 10년 전이에요. 10년 2015년도에 나온 논문을 가지고 이제 그때 강의를 듣고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스마트층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공략을 하면은 에이징 프로세스를 좀 줄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마트층이 나오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은 페이셜 리프팅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스마트 플랩을 스마트 플리케이션이나 스마트 섹토미를 통해서 그쪽을 조작을 했더니 얼굴에 리프팅 효과가 잘 나오더라라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울세라라는 장비가 나오면서 또 그 장비에서도 스마트층을 공략을 해서 이제 그 치료를 한다라는 목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스마트층이라고 하는 게 안티에이징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하지만 이 논문은 작년에 나왔는데요. PRS제에 실렸고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로 어떤 해부학적인 실체가 있느냐라는 논문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부분적으로는 있는데 또 부분적으로 있지 않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런지. 그러니까 이 논문은 조직학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정교하게 시체 들어갔다가 해부를 한 다음에 그 조직학적으로 잘 분리를 해서 정말 스마트층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체크를 한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노화가 이루어지고요. 뭐 피부가 처지죠. 뭐 중력에 의해서 처지기도 하고 리테이닝 리가먼트가 약해지면서 이렇게 처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조직의 구조가 바뀌고 스킨 티슈 자체가 약해지기도 하면서 이렇게 처집니다. 눈가 주름이라든가 팔자 주름 그리고 뭐 심술보 이제 보통 크게 보면 세 가지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주름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이 나이가 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이거를 회복시키면은 노화를 어느 정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페이스 리프팅 수술할 때 스마스 플리케이션이라고 스마스층을 갖다가 이렇게 조작을 해서 리프팅 효과를 내는 수술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스마스층은 보통 보면 세 번째 층입니다. 이 첫 번째 층이 스킨, 두 번째 층이 서브큐타니스 레이어, 세 번째가 스마스층입니다. 스마스가 말이 좀 어려운데 슈퍼피셜 머스큘러 어퍼 뉴로틱 시스템입니다. 뭐 머슬과 어퍼 뉴로틱 그러니까 근막이 같이 함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 아래쪽으로는 뒷파샤랑 그 다음에 어떤 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스마트층이 중요한 건 이제 얼굴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얼굴 표정을 짓는 겁니다. 페이셜 익스프레션을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표정 근육들이 어, 수축을 하면서 움직이면서 이제 스킨까지 그 힘이 전달이 됩니다. 그 사이에서 이 레티나큘라 큐티스라는 어떤 어, 파이브러 티슈가 작용을 하고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근육이 움직이고 스킨이 같이 움직이는 하나의 어떤 구조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처지는 구조가 되면은 이 스마스층을 갖다가 어, 매니플레이션 하면서 그로 인해서 이쪽을 갖다 조작을 통해서 이쪽을 수축을 시키거나 탄력을 주면서 스킨까지 같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해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보다도 해부를 더 잘할 수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어, 레이어 3인 스마스층을 잘 표현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면 플라티스마 머슬이 보이고요, 목 쪽에. 그다음에 이제 프론탈리스 머슬, 그다음에 이쪽은 쇼피어 템포럴 파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그 중간에 보면 이렇게 패티 티슈가 있고 좀 머슬이나
저기 보면 근막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는, 그리고 이쪽 이제 앞쪽 부분, 얼굴이 보면 이제 보통 바깥쪽 레터럴 파트를 얘기를 하고 안테리어 파트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 보면은 근막들이 제대로, 머슬이나 근막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이렇게 패티 티슈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스마스층이 제대로 있지 않구나라고도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육안으로 확인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렇게 조직학적으로 봤을 때도 이쪽에 보면 슈퍼 파샤랑 딥 파샤가 연결되어 있고 스마스층이 정확하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조직학적으로 봤을 때 맨디블 아래쪽,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봤을 때 레이어 3가 제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보이는데요. 그 위쪽으로 약간 볼 쪽으로 올라갔을 때 레이어 3가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얼굴 귀 뒤쪽으로 갔을 때 레이어 3가 제대로 보이지만 귀 앞쪽으로 오면서 이제 안테리어 파트로 나올 때는 또 레이어 3가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같은 방식인데요. 이제 파라티드 글랜드 침샘 쪽에서 보면은 뒤쪽 침샘을 지나가는 A하고 B 섹션에서는 이렇게 레이어 3가 제대로 보이지만 이제 앞쪽으로 하는 섹션에서는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어떤 픽스드 파트에서는 그 뒤쪽, 그다음에 아래쪽 이 파트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스마스층이 제대로 보여지고, 이제 이쪽은 스마스층에 맞게 스마스층을 갖다가 이제 매니플레이션 조작을 하면서 어떤 리프팅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모바일 파트 이 앞쪽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보통 얼굴에서 레터럴 파트는 잘 움직이지 않고 딱 붙어 있는 조직이고, 앞에 안테리어 파트는 이제 모바일 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쪽에 이제 스마스층이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고 이쪽이 잘 움직입니다. 눈을 깜빡이거나 그다음에 입을 많이 움직일 때 우리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노화 현상이, 그래서 근육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노화가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눈밑이 꺼진다거나 팔자가 생긴다거나 심술보가 생긴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에이징 프로세스가 발생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마니플레이션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쪽에도 스마스층이 있기 때문에 스마스층에 관해서 스마스층을 타겟으로 하는 어떤 치료법들을 많이 해서 그렇게 좀 치료를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치료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논문에서 스마스층이 이쪽엔 잘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패티티슈나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패티티슈를 타겟으로 해서 어떤 치료 방법을 좀 변화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논문이 나와서 이제 그런 컨셉에 잘 맞는 논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어떤 임상적인 경험과 그다음에 어떤 논문의 어떤 방향성이 잘 맞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논문을 소개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의 스마스 연구는 이제 얼굴 전체 연속적인 스마스 레이어가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연속된 레이어 3는 없고, 그다음에 머슬이 있는 부위에만 국소적으로 존재를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스층을 타겟으로 한 시술들이 보면은 페셜 리프팅 수술, 그다음에 뭐 실리프팅, 그다음에 울세라 이런 시술들이 있었는데, 이런 시술들은 보면은 아까 말했던 레터럴 파트, 픽스드 파트에서는 효과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됐지만 안테리어 파트 그쪽에서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스마스층이 아니라 레이어 3가 아니라 레이어 2나 레이어 4 이제 그쪽을 같이 공략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어 2가 레이어 3랑 레이어 2가 리프팅 효과를 잘 낼 수 있다라고 보면은 레이어 2 서브큐타니어스 리프팅이라는 개념을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어 2를 좀 더, 특히나 안테리어 파트 아까 말했던 그 모바일 그러니까 움직임이 많은, 그러니까 눈밑이라든가 팔자 옆 볼 쪽 부분이라든가 입가 옆 부분 같은 경우는 어, 서브큐 자체를 갖다가 강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콜라겐 스티뮬레이팅 필러가 있는데요. 칼슘 하이드록시 에프타이트 필러라든가 그다음에 PLLA, 보통 스컬트라, 그다음에 뭐 주베룩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필러들을 갖다 그 부위에 넣어서 서브큐타니어스 레이어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프락셀 레이저라든가 뭐 그다음에 니들 RF,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뭐 IPL이나 그다음에 뭐 고주파, 그다음에 롱펄스 장비들도 그쪽에 작용을 해서
리프팅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테리어 파트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컨비네이션 치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갖다 낼 수 있고, 우리가 개념을 이쪽은 이제 레이어 2, 서브큐타니어스 레이어를 강화하는, 서브큐타니어스 레이어를 타겟으로 하는 서브큐타니어스 리프팅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울세라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4.5mm 팁 같은 경우 스마스층을 타겟으로 하는데, 1.5mm 팁은 보통 서브큐 레이어를 갖다 타겟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5mm 정도 카트리지를 이용을 해서 팔자라든가 입가 주변에 이렇게 하는 치료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정말 좀 괜찮은 논문을 읽었을 경우에 소개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좀 딱딱하고 이런 내용들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좀 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좀 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내용들보다는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이제 해부학을 따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의 어떻게 전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어떤 얼굴에 특히나 이제 페이셜 아나토미를 좀 전문적으로 연구를 한번 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